하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슈의 김재야. 이슈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슈맨.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지난 한 주 즐겁게 보내셨습니까? 네, 뭐 별탈 없이 즐겁고 저희가 또 부산 강의 일정이 있었죠. 그렇죠. 네, 가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왔습니다. 아니 조정이 원 상하에서 맛있는 걸 먹고 다녔단 말입니까? 근데 가서 뭐 조정이 왔다고 해서 올 순 없잖아요. 부산 강의가 괜찮았습니까? 네, 아주 좋았습니다. 예, 좋습니다. 부산만 가면 이사님께서 뭔가 약간 좀 알 수 없는 에너지 같은 게 나오는 것 같아서 네, 가급적이면 좀 추천을, 서울은 그걸 다 추천을, 부산은 좀 한 번씩은 좀 가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 그러면은 다시 이제 이슈로 가볼게요. 네.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이제 완료가 되었죠. 그렇죠. 네, 저번 주 토요일 한 오전쯤에 이렇게 9시 네, 정도에서 완료가 됐죠. 그때 된 것 같은데, 참고로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는 그러니까는 전체 다 합쳐서 총 8번을 이렇게 지금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 중에 이제 4번째인데요. 네. 이게 첫 보상에는 이제 그 블록당 그 보상이 50비트코인이었는데, 어마어마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예. 그게 그때 이제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4번에 걸쳐서 지금 계속 절반 이렇게 줄여가지고, 네. 현재는 지금, 블록당 3.125개, 네, 이렇게 지금, 블록 보상이,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네. 이거, 대략 한 4년마다 이렇게 진행되는 이 반감기인데요. 그리고 이제 2140년쯤에는 이제 모두 이제 채굴이 돼서, 더 이상 이제 채굴도 반감기도 없는,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비트코인 반감기라는 게 있겠습니다. 네. 네. 근데 정작 중요한 거는 반감기가 지금 이제 진행되면은 당연히 그 희소성의 가치에 따라서 네. 그 코인의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경제적인 논리에서는 그런 부분이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이제 4번 진행됐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그런 케이스를 보면은 반감기가 진행되고 나서 그 직후에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네, 대략적으로 한 6개월, 그리고 12개월, 그리고 네. 길게는 한 18개월, 그러니까 1년 한 반 정도 지나서 이제 역고점을 달성하게 되었는데요. 문제가 그러면 이제 이번 반감기가 지난 다음에 이제 고점은 언제쯤 예상을 하는지, 네, 이게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기간에 대한 부분일까요? 아니면은 가격에 대한 부분? 뭐 둘 다겠죠. 네네. 지금 그 가격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지금 아크 인베스트 같은 경우 뭐 100만 달러 막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상황에서, 네. 예, 그래서 지금, 기간도, 가격도 가격이지만 기간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사님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저는 지금 현재 이번 반감기는 이전 반감기하고는 좀 다른 케이스가 많이 붙어 있어요. 그렇죠. 차트상으로도 그렇고, 저희가 몇 번 강조했지만은, 네. 예, 일반적으로 반감기가 진행이 될 때는 매도 주체가 명확하거든요. 네네. 채굴업체가 그렇죠. 예, 네네. 자금을 확보하고 추가 채굴기를 더 늘리든지 네. 해시를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들을 위한 투자 자금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통 물량들을 팔죠. 네네. 그러면서 시장에는 채굴업체들이 채굴했던 비트코인들이 분배가 되기 시작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조정의 형태를 띠고 오는 거고, 네. 시장에서는 조정의 형태가 보통은 짧게는 한 2, 3개월 정도 수준으로 보는 거였고요. 네. 이거는 반감기하고 상관없이 조정이라고 하는 요소가 들어갔을 때는 보통 한 3개월 정도에서 네네. 4개월 정도의 움직임에 조정 구간이 잡히는 부분하고 이어지는 과정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저희 거기서 덧붙이자면은 이전과 좀 다른 양상이라고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채굴업자의 영향이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방송에서 말씀을 제가 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채굴업자의 수익원이 좀 다양해진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AI 산업 쪽에 그 에너지를 좀 빌려준다던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예전에 채굴업자들이랑 지금이랑 좀 포지션이 좀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네, 그것도 있고 예전의 반감기와 지금 반감기가 좀 다른 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게 ETF, 그러니까 기관 자금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좀
제 생각에는 좀 예전보다는 아까는 반감기가 뭐 6개월에서 12개월 이후에 좀 고점을 형성했다고 하지만은 제 생각엔 그것보다 좀 더 빠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흐름이 이게 기간이 이제 물량이 줄어드는 형태의 움직임이 이제 밑으로 떨어지는 형태의 모습으로 가격들의 상승이나 시간적인 부분들도 당연히 네네. 약간의 이제 지수 형태의 모습을 띠지 않겠는가 정도를 보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가격의 상승폭도 이전보다는 좀 더 클 수 있고, 클 네네. 수가 있고, 기간들도 조금 좁혀질 수 있다고 보는 측면이 있어요. 네네. 이게 지수 상승이라면 막판에 갔을 때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형태니까 네네.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은 그런 구간대에 들어가는 진입 구간에 있다라고 보면은 상승폭이 생각보다 좀 클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보고는 있습니다. 굉장히 예. 긍정적인, 의견을 아무래도 이 주는데, 내용은 저희들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네네. 유수의 투자 회사들도 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사실 100만 불 나오고 하는 내용들이 네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나오는 거다.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닐 수도 있다. 그렇죠. 네네. 네, 좋습니다. 저 비트코인 반감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금 이제 단기간의 고점은 힘들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고점이 형성된다 그러면은 그 폭이 그 생각보다 클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요게 지금 가는 구간으로 보면 사람들이 네. 대부분 다 그러니까 이게 뉴스의 행간을 잘 읽으셔야 되는데 네네. 이게 고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최대 고점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렇죠. 네. 차트가 거기를 가기 전에 이제 고점을 뚫으려고 하면은 그 고점이 저점이 이제 지지 라인이 돼야 되거든요. 네네. 그 지지 라인이 되려고 하면 거기를 여러 차례 두들겨야 돼요. 그렇죠. 네. 두들기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앞 고점을 여러 차례 두들길 확률이 높죠. 네. 그렇게 만들어 놔야지 이후에도 그 고점이 저점이 된 부분입니다. 그렇죠. 고점이 저점이 된다는 말 굉장히 그렇죠. 중요합니다. 네네. 그런 부분들이 된다면 이번 22년도 저점 이후에 23년도, 24년도. 네. 24년도 고점까지를 하나의 파동, 네. 하나의 파동으로 보면 여기 이번 고점 위로 살짝 올라가는 형태의 모습을 만들고 나면은 또 한번 이제 본격적인 조정의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이제 본격적인 조정 그때를 보는 거거든요. 네네. 그 조정이 마무리되고 나면은 이때는 기간의 조정이 들어가는 거고 그 구간이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하반기 부분부터는 굉장히 긍정적인 스탠스의 흐름이 갈 것 같아요. 대외적인 내용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현물 ETF에 대한 논의를 하반기에는 한다고 하니까 네네. 그런 부분들하고도 다 연결되지 않겠는가. 우리나라가 전 세계 거래량 1위입니다. 1위. 예. 어마무시하죠. 네. 그런 부분들 보면은 하반기를 중요한 스타트 라인으로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정도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저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홍콩의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가 이제 승인이 됐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 그 당시 기대와는 달리 상당히 좀 시장의 영향이 좀 미미한 것으로 지금 아직까지는 드러난 거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어쩔 수 없죠. 아직 상품이 나오지는 상품 않았습니다. 출시가 안 됐죠. 예. 그리고 그 제일 중요한 게 있다면은 그 당시 이제 매트릭스포트라는 이제 그 분석 업체에서 중국의 자본이 이제 34조 원 정도로 이제 들어올 거를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네네. 했는데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중국 자본은 지금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본토 상황이고, 자금은 본토 못 자금은 들어온다라고 돼 있으니까. 네, 이 부분도 가장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그 ETF, 그러니까 펀드이긴 하지만 이게 수수료가 1%에서 한 1점 몇 프로 이제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지금 크네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조건부 무료 아니면은 전부 다 거의 대부분 1% 미만인데 이 수수료도 좀 상당히 좀 고가로 형성되어 있는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듯 합니다. 근데 좀 그래도 저희가 지금 이슈 점검에서 다뤘지만 이게 지금 홍콩이라 그러면 이렇게 아시아에서 최초로 승인된 그런 케이스다 보니까 그렇죠.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지금 승인이 될 거라고 이렇게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 부분 생각한다 그러면은 아직은 지금 뭐 출시가 되기도 전이니까 본격적인 상품이 네, 그 영향이 뭐 당장은 안 미치더라도 좀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네,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계속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현물 ETF, 미국 쪽에서 했던 현물 ETF도 마찬가지지만 명확한 매수 주체가 드러나고 네네. 그리고 여러 유수의 투자사들, 거대 자본을 가지고 있는 투자사들이나 운용사들이 네네.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상품이 이제 형성이 된 거죠. 예, 그렇죠. 네. 미국은 미국 베이스에서 움직인 거고, 지금 이제 아시아 쪽에서도 그런 자금들, 아시아 쪽에서의 자금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지금 이제 상품이 형성이 됐으니까 이건 아직 뚜껑이 안 열렸죠. 승인만 그렇죠. 났지. 네네. 그래서 이 케이스가 발현되고 또 여기는 또 현물이니까 현물 네네. 정산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블룸버그에서도 기사에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메리트 있는 부분으로 차별적인 그렇죠. 요소로 네네네. 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반감기 이후에 반감기 전에도 사실 뭐 이 현물 ETF가 나옴에 따라서 채굴 물량의 거의 한 10배에 준하는 매수 물량들이 이어졌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거기에 물량이 또 반으로 줄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네. 그런 부분을 보면은 이 매수에 대한 주체는 명확한데 물량이 줄었으니까 수급의 불균형이 더 심해지는 부분들이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지수 상승의 형태로 나타날 개연성이 크다라고 보는 거예요. 매수 쪽이 훨씬 더 강할 것으로 예상되기 그렇죠. 때문에. 매수 네네. 주체가 명확하니까 이들은 네네. 일단은 롱 베이스로 상승 베이스로는 현물하고 여기서 움직임이 나오는 조정 부분은 이제 해칭할 수 있는 형태의 상품들만 네. 구성이 되고 나면은 사실은 뭐 이 상품들이 금융 상품들의 움직임 폭이 기존의 상품들 금융 상품보다 훨씬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네네. 예, 이 부분을 놓칠 리가 없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참고로 지금 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결국에는 중국과 미국의 본격적인 힘싸움 구도로, 그러니까 비트코인 주도권을 가지고 예, 힘싸움 구도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 힘내갖고 한국이 물량을 다 가져왔으면 좋겠는데. 아니요, 한국인들은 비트코인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알트를 좀 더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네,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가 그 계속해서 다뤄볼 예정이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과 그 중국의 지금 본격적인 힘싸움이 아직도 시작도 되지 않고 지금 준비 중으로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이 부분도 언젠가 한번 또 예, 본격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세 번째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네, 리플 쪽입니다. 리플이 최근에 그 스테이블 리플 내적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고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CEO가 나와서 얘기하는 게 2028년까지 약 2조 8천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나로 3,852조 원의 그 어마어마한 규모를 이렇게 예상한다. 이렇게 운영 얘기를 금액을 했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수익을 기대하는 거예요. 수익이라고 했는데 솔직히 이건 좀 뭐 희망사항 같기도 하고 아직은 네. 좀 와닿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네. 말해서. 네. 근데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이라 그러면은 어쨌든 그 은행 간의 은행뿐만 아니라 이제 결제랑 관계 굉장히 직행되는 그런 요소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사실은 리플이 처음부터 추구했던 어떤 가치 중에 하나라고 이제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기대도 좀 되고 있는 편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리플 소식을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은 그 이제 어젠가 오늘이죠. 그 SEC 측에 이제 20억 달러의 벌금 너무 과하다. 음. 본인들이 봤을 땐 한 1,000만 달러 수준이 적정하다 이러면서 그 반대 의견에 대한 네. 성명서를 제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좀 기사에 의하면 좀 조목조목 잘 반박을 했다고 이렇게 자화자찬 예. 하던데 이 부분도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사님께서 방송에서 여러 번 강조하셨듯이 리플은 지금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엄청 많습니다. 뭐 스테이블 코인 발행도 그렇고 IPO도 그렇고 그렇죠. 네, 미국 내에서 다시 입지를 확립을 하는데 엄청나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가장 큰 걸림돌이 사실 이 소송권이거든요. 이게 하루빨리 마무리가 되면은 리플이 좀 더 크게 좀 비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는 사실 리플의 움직임에서 전반적으로 베이스가 금융이기 때문에 네네. 이 금융에서 잘 보셔야 되는 부분들은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지만 이게 뭔가 하면은 리플이 은행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쵸. 예, 네네. 은행이 네. 될 수 없고 은행이 될 수 없다는 얘기는 은행들과 함께 해야 돼. 음, 결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페이류 네네. 같이 네네. 그런 스탠스로 가게 되고, 뭐 송금 이런 부분들을 할 때 결국에 송금은 금융기관 간의 송금이거든요. 네네. 예, 그런 부분들에서의 중간에 이제 스탠스를 리플이 그게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부분들에 리플이 꾸준히 지금 확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주목하는 거고, 네네. 그게 아니면 일반 송금 결제업체랑 같은 레벨로 지급을 해버리면 사실 지금의 가격도 비싼 게 돼버려요. 그렇죠. 예. 네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 금융 시스템의 코어에 접근하는 형태로 비즈니스 모델이 구축이 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 그래서 주목을 계속 하는 부분이죠. 실제 사업들도 굉장히 많이 확장을 하고 있고, 그렇죠. 네네. 예.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운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독자적인 비즈니스 모델들도 그 안에서 구축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봐야 되니까 예, 네. 이런 부분들은 여러 이제 소송 관련들도 사실 이제 5월달, 6월달로 사실 어느 정도 다 드러나는 부분이잖아요. 윤곽이, 네네. 예, 예,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가격적인 요소에 영향을 줄 걸로 본다. 네. 예. 거의 뭐 악재보다는 호재만 남아 있는데 타이밍을 재는 느낌이다.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 오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뭔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폭발력 음, 있는 뭔가를 기다리는 모습들의 차트 형태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이게 지금 거의 6개월 이상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는 상태니까 이 폭발력이 언제 어떻게 터질지는 모르지만은 꽤 터지면은 강하게 상당하게. 네네. 나타날 걸로 보인다 정도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저 네. 리플 같은 경우에도 오전 오후 시장에서 꾸준히 좀 체크를 같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네, 이 부분도 같이 해주셨으면은, 네,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금 오늘 나온 기사입니다. 지금 헤데라 소식인데요. 음, 블랙록과 지금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죠. 네, 지금, 그 온체인 작업에 참여를 했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헤데라의 헤데라 코인 토큰의 가격 상승도 지금 급등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 암호화폐 거래소인 아칵스와 그리고 디지털 자산 플랫폼인 그 오너와 협력을 해서 네. 그 블랙록의 그 MMF, 그러니까 머니마켓 펀드라는 초단기 금융 상품이 있거든요. 이거 그렇죠. 굉장히 빨리빨리 분류해야 되는 그런 건데, 네. 여기서 지금 토크나이즈 그 헤데라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제 발행됐다고 했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 좀 상당히 근데 좀 굵직굵 이게 작년부터 사실 이제 다른 블록체인을 저희들 좀 보고 있었는데 아발란체 계열하고 네네. 이런 부분들에서 사실 그 작년에 23년도 5월 달에 있었던 패드나우 이연준의 그렇죠, 패드나우 그렇죠. 할 때도 저희가 예, 이것도 좀 많이 다뤘었죠. 예, 네네. 그때도 원래는 아발란체 계열의 블록체인이 채용될 개연성을 높여봤는데 네네. 갑자기 헤데라가 그러니까요. 채용이 네. 됐어요. 예, 이런 부분들과 함께 헤데라가 급격하게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시키는 형태가 진전이 많이 돼버렸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영향을 미쳤을 거라 보고 있고, 네. 그리고 기존에 그 RWA 관련해 갖고는 예, 프라이빗 채널에서 테스트하던 게 아발란체 채널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네네. 예, 이런 부분들을 넘어서서 헤데라에서 예, 실제적인 한번 사례가 있었고 네네. 예, 그래서 이번에도 예, 헤데라를 선택했다고 했는데 사실 그래서 작년부터 헤데라를 꾸준히 저희 포트폴리오에 체크하고 점검하고 하는 부분들로 차트 체크도 계속 보고 있었는데 네. 이번에 예, 뉴스와 반등 움직임은 사실 좀 예상은 못하긴 그렇죠. 좀 했습니다. 이례적이긴 예, 합니다. 네네. 거의 뭐 그 급등으로 갑자기 밤에 또 새벽에 네네. 나옴에 따라서 또는 뭐 긍정적인 요소로는 보고 있어요. 근데 네.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얘가 막 전고를 지금 뭐 돌파해서 뭐 날아갔고 블랙록이 붙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절대 안 돼요. 네네. 예, 차트라는 거는 항상 예, 구간을 확인하면서 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조정 구간을 단박에 다 해소를 시켜버리고 오히려 앞 고점을 갱신해버리는 움직임이 나왔으니까 네네. 아무래도 알트들의 견인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네. 또 여기에 블랙록이 블랙록의 도장이 딱 붙었기 네, 때문에 네네. 이게 심리적으로 사람들한테 주는
여파가 많이 클 거라고 봅니다. 거의 지금 뭐 치트키 같습니다.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블랙록만 났다면은 거의 네. 뭐 묻었다 하면은 그냥- 이더리움도 블랙록이 지금 묻었는데 네.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이더리움도 좀 괜찮게 보고 있죠. 아. 예. 아, 그리고 마침 오늘의 알트를 지금 헤데라로 오늘 영상을 녹화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래서 네. 이게 새벽에 나온 움직임도 그렇지만 이 차트 움직임에 그 정도의 움직임 보이는 게 사실 그 앞에 나왔던 중국발 코인들, 네. 뭐 네오나 네오나. 온톨로지 네네. 뭐 이런 부분에서 홍콩발 이슈를 타고 가는 측면들은 좀 이제 염두에 두고 보고 있었으니까 네. 그런 움직임은 예상은 한 측면에서 정도를 보고 있었는데 이제 헤데라는 우리가 계속 체크하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타이밍적으로 좀 놓친 부분들도 있어서 그리고 네. 보유한 분들도 많기 때문에 예, 차트 체크를 급하게 우선적으로 1순위로 다뤄드렸던 측면도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헤데라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분석이 궁금하신 분들은 예, 오늘 역독한 따끈따끈한 네. 아주 아, 따끈따끈합니다. 네. 따끈따끈. 방금 그 손동작은 뭐였죠? 아무튼 호빵 같은 느낌. 아, 네, 네, 호빵 좋습니다. 같은 느낌. 오늘의 알트 헤데라 영상편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 그래서 그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네. 네, 마무리를 뭐, 지어주시죠. 예. 네, 네. 일단 비트코인 오늘 주제였던 비트코인 반감기 예, 완료와 고점은 언제라고 하는 부분은 오전 시황에서도 살짝 얘기는 하긴 했는데 네네. 기술적인 내용들로 보면 아직 예, 한 턴 정도는 좀 더 보는 그러니까 고점에 대해서 두들기는 움직임이 예, 좀 나와줘야지 네. 이 움직임이 이후에 저점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우리가 흡사 2017년도 고점 만들고 난 뒤가 이번 23년, 21년도 고점 이후에 지지라인의 역할을 했듯이 그런 역할을 하는 자리를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반감기 이후에 매수 주체가 좀 명확한 측면은 좀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뭐 홍콩 ETF 좀 내용들이 다 연결되는 내용들이죠 사실. 네. ETF에 대한 부분들도 아시아 쪽의 거래량이 유럽보다 훨씬 많은 상황에서 네. 예, 이 아시아 쪽에서 현물 ETF의 접근들이 이제 열렸다라는 측면들은 아시아에 있는 뭐 일본이나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줄 것 같다. 긍정적인 예, 영향을 미치고 이런 부분들은 네. 시장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거고 이 영향은 하반기에 집중되지 않겠는가 정도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리고 리플에 대한 부분들은 예, 리플은 앞에 좀 얘기하면서도 했지만 이제는 남아있는 악재보다는 예, 네. 호재가 좀 더 명확한 호재들이 더 남아있는 상태다. 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염두에 두시면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는데 조금 염두에 두시면서 살피시면 될 것 같고, 예, 헤데라도 이 움직임을 따라갈 개연성도 이제 놓지 말고 따라가야 줘야 된다. 레이어 1에서 우리가 주목받을 수 있는 코인들은 이제는 비즈니스를 하는 종목들. 네, 네. 비즈니스를 하는 종목들을 실제 결과물을 예, 만들어내는 그렇죠. 네. 이제 개발하겠다가 아니라 예, 결과물을 이미 만들어서 이미 협약을 하면서 돈을 만들어 가고 있는 주식하고 마찬가지예요. 네. 결국 돈을 만들 수 있는 곳이 살아남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내용은 다 굵직굵직한 거였습니다. 네, 예, 네. 조금 그래도 다음 주 이슈에는 좀 더 재밌는 거, 재밌는 재밌진 않아요. 오늘 거는 너무 굵기만 굵고 알겠습니다. 예, 예, 제 이슈면 많이 다그쳤습니다. 심각한 걸로 예. 예, 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이슈맨이 준비하고 있는 이슈 점검하고 다음 주 또 이슈에서 또 흥미로운 내용들 많이 다뤄 드릴 테니까 다음 주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예,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